오, 아이고야, 세상에. 여기가 여운형. 이거 뭐야, 압도적인 이거. 그러니까요. 출연진. 출연진. 엑스트라. 네. 이제 그 여운형 집터에 왔는데요. 우리 네. 그 역사에서 제일 그 아쉬운 지도자가 이제 여운형. 네. 여운형이 만약에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했다면 우리 사회가 많이 이제 그렇게 모순된 부분을 건너뛰어서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발전했을 거예요. 코시남의 역사 산책. 본 영상의 테마는 서울 북촌 변역의 디딤돌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해당 유적지를 답사하고자 코시남과 헤리티지 워커즈들은 걷고자 합니다. 오늘 답사지는 바로 여운형 선생 집터입니다. 역사의 거인, 그러나 현실에서 잊힌 이름, 여운형. 그가 남긴 흔적을 따라 코시남과 워커즈들은 서울의 골목과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조선의 링컨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좌우합작의 희망이라 기억한 인물. 그는 자신의 계급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노비를 해방하며 실천으로 평등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상해로 모스크바로 그는 걸어갔고 도망쳤고, 그러면서도 역사의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읽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기 전 이미 그는 건국동맹을 조직했죠. 그는 사상을 가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융합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그를 의심했고, 그래서 그는 고립되었으며 결국 암살당했습니다. 여운형은 민족주의자였을까? 아니면 공산주의자였을까?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이정식 교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는 민족주의자라고 하기엔 너무 급진적이었고, 공산주의자라기엔 너무 자유로웠다. 믹스커피는 복고를 느낄 수 있는 향이다. 다시 새롭게 뉴믹스로 다가오는 커피티 시음의 행운을 얻었다. 북촌은 고즈넉한 분위기와 한옥이 주는 전통적인 전체적 이미지 속에서 세련되고 마던한 건물 옆에서의 시음은 상반된 분위기에서 뉴믹스 커피를 즐기게 해준다. 코시남은 촬영 스텝을 배려하는 뉴믹스 북촌점에 시음 커피 한 잔을 건넨다. 펜실베니아 대학 이정식 교수는 여운형을 어느 한 사상에 머물지 않고 당대의 이념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며 자기만의 길을 만든 융화주의자라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여운형은 독립운동 내 다양한 노선을 넘나들며 좌와 우, 민족과 계급, 이상과 현실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었습니다. 그는 이념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국가보다 공존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로웠고, 그래서 그는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길 위에 남은 것은 그의 흔적이 아니라 그가 품었던 나라다운 나라, 그러한 염원입니다. 우리는 그 염원을 따라 걷습니다. 잠시 후 바라볼 여운형 집터가 작고 초라한 표지판에 불과하지만 그 아래 숨은 우리 민족 지도의 거인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역사는 늘 거인의 어깨 위에 쓰입니다. 여운형은 그 어깨를 빌려준 사람이었고, 우리는 그 어깨 위에서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뜻은 멈췄지만 그를 기억하는 이 걸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 아이고야, 세상에. 여기가 여운형. 이거 뭐야, 압도적인 이거. 그러니까요. 출연진. 출연진. 엑스트라. 네. 이제 그 여운형 집터에 왔는데요. 우리 네. 그 역사에서 제일 그 아쉬운 지도자가 이제 여운형. 네. 여운형이 만약에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했다면 우리 사회가 많이 이제 그렇게 모순된 부분을 건너뛰어서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발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여운형은
암살당해서 네. 암살당해서 죽는 바람에 그 뜻을 실현하지 못했는데 여운형은 이제 이정식 교수라고 펜실버니아 그 교수였었는데 한국의 조선 공산당을 연구했어요. 공산운동사 그걸 연구했던 대표적인 학자인데 그 이정식 평가에 의하면 여운형은 정말로 민족주의 운동을 했지만 제대로 된 민족주의자라고 또 얘기할 수 없고 공산주의 운동을 했는데 제대로 된 공산주의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상을 그렇게 한 건에 받아들였던 합리적인 융화주의자. 융화. 모든 사상을 통합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그런 것들을 세워나갔던 대표적인 그런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범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승만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이제 나눠져가지고 그 배우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운형도 근데 우리가 백범을 민족주의자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의외로 테러리스트를 양성해가지고 의열단 네. 그걸 만들어서 자기에게 반대되거나 거슬리면 암살해서 없애버리는 놀라운 그런 걸 보여줬어요. 여운형을 좀 더 설명해 보면 되게 이제 그 여운형은 양방가에서 자랐는데 지금의 양평 거기가 고향이에요. 경기도 양평에. 경기도 양평. Yeah, he had been born in a ruling. 거기에서 22살에 자기가 이제 그 지주 집안인데 22살 먹었을 때 노비들을 해방해. 아, 대단해. 자기가 실천적으로. 그래서 지금부터는 너희는 자유인이다. Okay. 그냥 지금부터 뭐 그거를 뭐 아씨라 부르고 뭐 서방님이라고 부르고 도련님이라고 부르고 이럴 필요 없다. 다 똑같이 너와 나 이런 아. 대등한 관계로 대단하신 Yeah. 분이네. He was 이거는 그러면 일제시대가 되기도 전이네요. 그럼. 그렇죠. so that was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미국에 이제 링컨이 노예를 해방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순간에 노예들이 자유로워졌을 거다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야.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그 미국의 남부 지방에서 노예를 해방하니까 노예들이 갈 데가 없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노예들이 모여서 회의한 다음에 우리 계속 노예하겠다 이래가지고 노예로 계속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노예 해방 네. 그런 상황이 흘러갔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여운형 일화는 양평에서 일본 이제 강점기에 넘어갔을 때 얘기인데요. 여운형이 독립운동 하니까 일본의 그 경찰이 여운형을 체포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잡으러 오니까 여운형이 운동신경이 엄청 발달하고 건장하고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한강 끼고 있는데 양평에 경찰이 일본 형사가 이쪽에 오면 여기 헤엄쳐서 이쪽으로 도망가. 수영 선수처럼. 네, 와. 그러니까. 그래서 못 잡았어요. 이쪽으로 오면 또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그 일본의 형사를 따돌렸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Okay. 너무 멋있게 According to the Annie,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집을 떠나서 상해로 그렇게 이제 망명해서 그렇게 유학을 갔는데 상해에 간 다음에 상해 그 대학은 제가 까먹었는데 영문과에 갑니다. 그 영문과에 가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이게 처음엔 못하니까 영어를 마스터하는데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했는데 사전을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옆에다 탁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부해갖고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했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적력이 또 뛰어나는 사람이. Montes. 지독체를 다 겸비하신 분. 그러니까. 60년을 영어 공부했는데 아직도 안 되는데. 와. 아니네.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인데요. 미국주의자로 살았는데, 제일 놀라운 건 지금까지 가르쳐지지 않았는데, 우리 그 3.1운동, 네네. 3.1운동이 일어났는데, 만세 시위운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일어났던 배경에 여운형이가 관여. 거기서 취팔룡을 시켜가지고 계속 그 일본에서 28 독립선을 일으키게 했고, 긴급시대할지 모든 라인을 동원해가지고 3.1운동의 모든 그런 스케줄과 그런 치밀한 전략을 짰던 사람이 바로 여운형. 밝혀지지 않았죠. 이제 연구대가 나오기 시작한 논문에 따르면 여운형이가 그걸 갖다 다 주도했다. 이렇게 이제. Okay.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동에 이제 해서 두 번째로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미국에 이제 그렇게 미국보다는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서는 이제 한국을 갖다 배제시키고 일본에 이제 그 식민지로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젊은 층의 지식인들은 다 러시아에 이제 소련. 그래서 그 러시아의 사회주의에 이제 그 영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특히 레닌이 모스크바에서 피해 압박 민족 그 대회를 개최해요. 그러니까 피해 압박 민족 대회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민지에 있는 그런 아시아의 모든 지도자를 모아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그런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해요. Okay. 그 여운형에 대해 좀 할 얘기가 많아서 그 네. 뒤로 돌아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간데 우리나라에 가장 그 레닌과 가까웠던 독립운동가는 사회주의 계열인데 그 한국계 3세들이에요. 시베리아 그쪽으로 갔던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가서 거기에서 이제 아들을 낳고 걔네 사람들은
얼굴 형태는 다 한국인이지만 러시아에 이제 그렇게 능통했던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박진순이. 박진순. 그게 아주 한국의 최고의 브레인이었어. 박진순이 처음으로 그 회의에 참석해서 레닌과 악수하는 장면이 그 레닌 그 박물관에 그렇게 걸려 있다고 그래요. 가보진 못했지만 모스크바에. 특히 이제 그런데 여운 형이 이제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 아니 그 상해에서 이제 북경에 기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밀정이 나타나가지고 여운 형을 감시하고 그 중국에서는 체포를 못하지만 중국을 벗어나면 몽고나 이쪽을 지나칠 때 체포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여운 형이 알아차리고 기차를 못 타. 그렇게 되니까 그 여운 형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고비 사막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울란바토르 거기를 통해 가서 이제 거기서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이렇게 가는 그런 일정을 선택해요. 그 고비 사막을 건너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니까 막 그 햇빛이 찌고 이래 가지고 그 걸어가거나 낙타를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여운 형 회상기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가지 않아. 그 걔가 차를 빌려 타고 차를 타고 5일간 여행을 하는데 차를 빌려서 타고 중국인의 관광객과 합쳐서 차 한 대를 빌려서 그렇게 갖고 그 차를 타고 그걸 이동하는데 심지어 그 준비물을 보니까 총을 구입하고 털옷, 그 다음에 안경, 모자, 그 다음에 모든 장비가 최신의 장비, 양털로 된 그런 장비, 그런 걸 옷을 준비하고 슬립백, 초콜릿, 커피, 모든 걸 준비해갖고 아주 가다가 4일차에는 거기 나타난 영양을 싸갖고 잡아서 휘발유통 그걸 반절 잘라갖고 거기다가 물을 모아서 눈을 녹여서 그걸 끓여가지고 소금 찍어서 서로 나눠 먹고 이렇게 아주 재밌는 그런 여행을 했더라고요. 돈이 다 어디서 났죠? 그러니까 그 돈을 받은 거예요, 지금. 자금으로. 독립자금으로. 그 점이,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은 밥도 굶고 정말로 그 비난한 삶을 살았는데, 여운 형이 그렇게 호화로운 독립운동 중에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그 돈도 많고 싶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여운 형이 의심을 받고 밀정이 아닌가, 일본의 밀정이다 이렇게 의심받. 그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여운 형의 적이 많았던 건 그렇게 순수한 독립의 운동가를 기록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생각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운 형이 이제 거기에서 레닌과 통해가지고, 이제 그 레닌이 한국의 독립자금을 위해서 400만 루블을 그렇게 이제 준다고 약속한 다음에, 초창기에 200만 루블을 그 임시정부를 위해서 돈을 줬어요. 그 중에 이제 그 40만 루블, 60만 루블을 받아왔는데, 그 중에 40만 루블을 김립이 사회주의 운동가인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 공산주의는 상해 공산주의와 이르크츠크 공산주의 두 개 파가 나눠서서, 거기서 상해파는 민족주의 플러스 커뮤니스트. 그러니까 그 내셔널리스트 플러스 커뮤니스트 이렇게 되고 이쪽은 오리지널 커뮤니스트. 그러니까 순수한 사회주의. 근데 그 김립은 이렇게 취급해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 공산주의자.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와가지고 임시정부에 전달하지 않고 그 돈을 사회주의 계열에 전달해. 그러니까 김구는 그 돈을 임시정부 안 주고 다 썼다. 갖고 비난하고 지네들이 인마이 포켓했다 이런 식으로 비난했어요. 근데 그게 황금으로 됐기 때문에 황금으로 된 상자를 이렇게 거기다 나눠가지고 지고 왔는데 굉장히 무게도 무거웠을 뿐만 아니라 현대로 따지면 50억에 해당되는 돈이었어요. 50억 원. 야, 황금 막대기, 황금으로 된 거를 가지고 이렇게 짊어지고 왔어요. 그 가치가 지금은 50억. 그래서 그 돈이 갖고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임시정부가 그때 이제 그 파벌이 일어나서 갈라서게 돼요. 그러니까 한쪽엔 개조파고 한쪽은 창조파로 나눠섰는데 개조파는 임시정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순대 부분만 고쳐가지고 다시 그대로 가져가고 창조파는 너무 멀리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주 이쪽으로 옮겨야 한다. 하얼빈이나 뭐 이쪽으로. 그러니까 거기가 와야 임시정부를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멀리 떨어져 갖고 아무 역할을 안 한다. 그래서 만주나 아니면 그 하얼빈 이쪽에 해서 소련 이쪽 지역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분파가 나눠지고 그와 같이 갈등이 생기는데 인간의 갈등은 결정적인 건 다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가 제일 커다랗게 작동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운 형 회상기를 보면 이제 여운 형이가 처음으로 모스크바를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요, 러시아. 그런데 이제 그 기차가 너무 영하로 뭐 40도까지 뭐 이렇게 떨어져 영하. 그래서 이제 그 점심이나 이제 저녁 시간이 됐는데 한 명이 이상한 막대기 장작같이 생긴 걸 들고 와서 그거를 도끼로 이렇게 패는 거예요. 도끼로 패면 그게 뭔가 했더니 그게 검정빵인데 러시아 검정빵인데 너무 얼어갖고 딱딱하니까 도끼로 팬 다음에
거기에다 연어알과 생선 그 통조림을 거기다 묻혀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러시아가 너무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난 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검정빵에 지푸라기와 흙이 섞여 있어. 아. 그래서 그걸 먹는 순간 화장실로 가지 않으면 설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회상하고 있어요, 여운형이가. 그랬더니 이제 그 여운형이는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는데, 제일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여운형이가 이제 그 레닌이나 거기에 모였던 세계적인 지도자 있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얼마나 잘 말을 잘하고 그렇게 뛰어나게 영어로 얘기하는지 모든 사람이 감동했고, 그때 이제 그 여운형의 지도력이 거기서 형성돼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지도자와 만나서 거리낌 없이 의사를 소통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감동을 주는 연설을 해서 영어 6개월 공부했는데. 네. 그러니까 영어에 뛰어난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보여서 그때 이제 지도자로 세계에서 인정하는 지도자가 그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는 흐름을 이렇게 이제 그 읽는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트럼프는 읽지 못하지만 그 나머지는 이제 다 읽어서 이 여운형이 1945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이 패망할 거라는 걸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 그러니까 일본은 망할 거다. 그래서 건국동맹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 못 했는데 일본은 망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지도자가 바로 여운형이에요. 여운형은 융화주의자답게 그렇게 하면서도 김일성에게 자기 아들과 딸을 김일성한테 보내요. 김일성에서 가서 거기서 북한의 지도자가 됐어요. 여운형 아들과 딸은 그렇게 되고, 여운형은 이제 이 남조선에 남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여운형이가 그걸 또 비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그렇게 빼돌렸다. 그런 다음에 여운형이가 이제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그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하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승만이 한직을 시켜가지고 암살해서 없애는 그런 방식을 택했어요. 이러한 사건을 이제 연루해서 현재를 그렇게 판단해 보면 제일 그 암살에 위험한 게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한 명만 감옥 가면 되니까, 보수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반복되지 않으려면 그런 흐름을 우리는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를 놓치면 나라의 전체가 발전이 늦어지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렇게 한 번씩 꼭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한국에 돌아와서는 일본에 가서 연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일보 사장, 이 조선중앙일보예요. 그러니까 이 중앙일보 사장이 돼서 그때 이제 그 말장기를 없애는 그 사건을 일으켰는데, 사장으로 취임하는 그런, 그러니까 워낙 뛰어난 지도자니까 그걸 중앙일보 사장으로 모셨어요. 그게 이제 그 여운형의 그 일대기인데, 상당 부분,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낭만적인데,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가지고 모든 부분을 스포츠맨십, 정치랄지 이런 걸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방식에서 모든 걸 풀어나가려고 했던 대표적인 그런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여운형은 이만큼 설명만. 네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는 살아서 좌와 우를 넘었고 죽어서 시대의 경계를 가로질렀습니다. 여운형이라는 이름은 단지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했던 가능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는 분열보다 공존을 지배보다 설득을 사상의 옳고 그름보다 사람 사이의 다름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어딘가에 맞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너무 앞서갔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사람의 소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놓친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그가 남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